그 머그샷에서 미소를 지었던 박대성 사건 저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고생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지금 이 수사 보고서가 유출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저도 이제 보니까 그 수사 보고서 자체를 이렇게 찍어서 그것을 찍은 그 파일을 갖다가 이제 SNS에 공유하는 어디 이제 지금 보도에 보면은 마음 카페라고 하는데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SNS 순식간에 퍼지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요. 전남지방경찰청 강력계 그리고 이제 순천시 안전총괄과 이 두 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그 보고서는 대외 유출이 금지된 그러한 그 공문서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라든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그런 그 사건 개요 그것이 그대로 이제 올라왔단 말이죠. 피해자 정보도 나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내사 단계를 거쳐서 최초 유포자가 누군가를 갖다가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이제 내사 단계를 거치면 공식적으로 이제 수사를 할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배우 고 이성균 씨 사건에서도 이 사건이 유출이 돼 가지고 당시에 이제 유출을 했었던 그 경찰관과 또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SNS에 올리는데 이제 어떤 역할을 했었던 검찰 수사관이 전부 이제 의법 처리된 그런 일도 있는데요. 이건 정말 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로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좀 드려보면 이제 박대성이 이제 범행을 하기 전에 경찰관이 마주쳤고 이 경찰관이 질문을 좀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경찰관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실 그 당시에 그날 오전 12시 15분에요.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라고 해서 박대성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박대성이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10분 정도 면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한 사람 맞냐 하니까 맞다. 왜 죽는다라고 했냐 그랬더니 그거는 형인한테 그냥 한번 해본 소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출동한 그 경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고분고분하게 얘기를 하고 횡설수설하거나 이런 점들이 없었기 때문에 별다른 후속 조치 없이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때 경찰이 출동해서 좀 더 지켜봤으면 좋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그 경찰의 입장에서 사실 이것을 예측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본인들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도 모르게 취했는데 박대성 씨가 자기가 술에 취해가지고 기억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거 답변을 보니까 그건 또 아닌 정황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앞으로 심신미약이라든가 또는 술을 4병을 먹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2병 먹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사건이 발생되기 직전에 경찰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그때 멀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심신미약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상당히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